근데 이제 지금 왜 그럼 7월 달에 반등을 했고 또 9월 22일 날 FOMC 미팅 있기 전에도 계속 괜찮을 수 있냐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있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해두고 있는데, 대세 하락장은요 그런 좋은 종목들이 더 빠져요. 장단기 금리차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역전이 되고 나서 얼마가 지나면은 하락장으로 변하느냐. 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주가가 좀 올라서 반등해서 그런가요?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살이 좀 빠졌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하락할 때 이 원래 증권맨의 속성상 시장이 좋으면 같이 얼굴이 좋아지고 아니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증권맨이라기보다도 매니저라고 해주십시오. 아, 네.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자, 일단 지금 이 반등, 그래서 정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학기미들도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한켠에는 이게 다들 베어마켓 랠리라고 표현하고 일시적 반등이라고 표현하니 이게 이제 거의 고점에 온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다시 요 지점 지나면 다시 급락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에 내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많이 한단 말이죠. 아, 서학개미 분들이 지금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 일시적으로. 네. 아니, 그건 한국 개미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본전 가려면 멀었지만, 그러나 요즘의 반등, 일단 기분은 좋은 거죠. 네. 자, 뭐 차트 보면서 얘기하죠. 네. 아직 지금 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저희는 이제 나스닥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그 이유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작년 11월 21일이 고점이었어요. 네. 16,200포인트. 그리고 나서 7개월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뭐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계속 주구장창 빠져서 6월 중순, 6월 16일, 그쵸, 6월 16일 정도까지 자그마치 35%나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했어요. 얼마나 정도 반등했냐면 한 18% 정도 반등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고점이 16,000포인트였고 이게 지금 12,000, 뭐 13,000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락폭에 지금 4분의 1 왔나요? 네. 예, 뭐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얼마나 더 진행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까지는 간다. 이번에 반등이? 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년 1, 4분기까지는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등의 폭으로 봤었을 때는 뭐 이거 테크니컬한 차트로 봤었을 때 75일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를 가지고 볼린저 밴드 돌렸었을 때 고점은 뭐 13,500포인트 정도로 보이는데 저는 이거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요때가 지금 보시면은 3월 달에 올라왔다가 한 번 훅 떨어졌었고 요번에 또 올라왔다가 훅 떨어졌었어요. 네. 이건 뚫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 네. 이전의 선고점? 네. 네. 그래서 아마도 14,500포인트까지도 시도는 할 수 있다. 내년 초쯤에는. 근데 이번 사이클에는 아마도 이번이라는 게 뭐 앞으로 뭐 한 달 내지 2달 정도 뭐 서머 랠리가 있다 하더라도 한 13,000에서 13,500포인트까지 어떤 반등이 일어나고 나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추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 이제 요즘에 보고 있는 이 경기 침체 사이클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이 사이클 자체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지금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이제 좀 너무 낙관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도 그 많은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지수로 하면은 2,500 정도가 바닥이다, 지지선이다 이런 얘기를 다들 했지만 그거 무너지고 2,300까지도 그랬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지만 과연 믿을 수 있나 이런 네, 뭐
그거야 뭐 얼마든지 맨날 질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코스피를 여쭤보시니까 뭐 저도 과거에 코스피를 많이 들여다봤던 사람으로서 뭐 리서치 센터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전략을 오랫동안 짜본 사람으로서 저희가 돌리는 모델들이 있죠. 네,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코스피의 적정 가치는 2,700 정도 된다. 2,600에서 2,700 정도 되는데 2,700이 깨지면은 오버슛을 했었을 때 얼마나 초과로 더 빠질 수 있느냐. 300포인트는 과거에도 충분히 빠졌었던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 2,700 마이너스 300 하면은 2,400이죠. 그래서 2,600 마이너스 300 하면 2,300이죠. 딱 지금 보시면은 2,300을 살짝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번 사이클에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미국 시장이 이 정도까지 가준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코스피의 적정 가치를 또 말씀을 드렸지만 2,600에서 2,700 정도는 아주 페어한 밸류다. 뭐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이번 달에 들어서가 아니군요. 지난달 중순쯤이었나? 지난달 말쯤, 7월 말쯤에 저희가 이 원화가 1,320원 정도 됐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원화는 절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한 포트폴리오의 한 4%, 5% 정도를 전체 모든 포트폴리오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홈런 랩, 기본 랩 말고 안타랩이랑 뭐 세이프 계좌랑 뭐 기관 법인 계좌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4, 5% 정도를 원화로 바꿨어요. 예, 1,310몇 원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코스피 200을 샀어요. 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저희는 지금은 충분히 만약에 미국 증시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 초까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치대로 간다면 한국 증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적정 가치인 2,600, 2,700 사이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4%, 5% 들고 있는 거를 그 정도까지는 끌고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건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단단히 버텨줘야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 증시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건 지금 주변 환경을 둘러싼 여러 요소들을 보면 긍정적인 거는 FOMC 회의가 8월 달에 없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작년은 말로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예, 작년 말에 우리가 되돌아가 봤었을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올해에 있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상승률이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올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상반기는 힘들 거다. 예, 그러니까 하락폭이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은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리고 반등을 해서 그 저점에서 전 고점으로 뚫고 올라가는 추세가 그 이후에 12개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이게 원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2사분기 되기 전에 그러니까 1사분기에 고점을 찍고 1사분기부터 빠질 거라 생각했어요. 네. 왜 그랬냐면은 실적이 작년 4, 4분기 실적이 1월달, 2월달에 나오잖아요. 그 숫자가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도 차트 보여드렸지만 나스닥이 11월 말, 12월달부터 꺾였단 말이죠. 그리고 S&P 500은 1월달 초부터 꺾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한 2달 정도 더 빨리 하락이 진행이 됐어요. 그 진행이 됐던 이유가 뭐냐? 다 이게 이제 추세인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미 연준이 원래 보통 페이스로 0.25%씩 올리는 시나리오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금리를 올렸었을 때가 바닥이다. 예, 그래서 3월 달이었다.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 추세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나 그게 아니라 올리는 속도가 갑자기 가파라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0.25씩 올리는 게 아니라 0.25 올렸다가 0.5로 올렸고 0.5에서 0.75 올렸고 0.75 갔더니 1% 아닌가 막 걱정했고 그래서 계속 그 추세로 가면 이 가파르게 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왜 그럼 7월 달에 반등을 했고 또 9월 22일 날 FOMC 미팅이 있기 전에도 계속 괜찮을 수 있냐면 지금 보시면은 0.75를 두 번 연달했죠. 네. 이번에 9월 22일에는 0.5로 떨어뜨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는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올해 연말이 되기 전까지 0.25% 올리는 속도,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매번 만날 때마다 0.25 정도 올리는 속도로 변하게 되면 그때는 충분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에 경기 침체만 오지 않으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뎌지는 구간이 나오고 경기 침체는 안 오게 되면 네. 시장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있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해두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작년 말에 들여다봤던 때보다 지금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들여다볼 때는 아무리 뭐 빨라야 2년 뒤, 3년 뒤, 뭐 4년 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경기 침체가 올 타이밍이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뎌진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이 빨라지면 결국은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번에 이 상승장이 끝나는 무렵이 내년 초일 수도 있다. 예. 내년 초가 끝나고 나면은 경기 침체가 내년 중에 오면 시장은 그때부터 큰 폭의 하락이 있고 그 하락폭이 뭐 최소한 20, 30%는 빠질 거고 정말 많이 빠지면 40, 50%도 빠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세 하락장이에요. 경기 침체, 대세 하락장.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면 미 연준이 안 되겠네. 이제 우리 금리 내리고 부양책 쓰겠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뀌는 그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절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좋게 보는데 내년 초쯤 되면은 완전히 모든 포지셔닝을 해징을 해야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것도 절반의 가능성이고요. 다른 시나리오는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해요. 그런 와중에 경기 침체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그러면서 계속 실적이 안 깨져요. 기업 실적이. 예. 그러면 계속 이런 구간이 이어져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케이스냐면 미 연준이 막 4%씩 금리 올릴 거고 5%씩 금리 올릴 거고 막 이렇게 걱정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3%대 이상부터는 올리는 거를 완전히 거의 멈추고 3에서 3.5%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 침체를 막는 시나리오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년 말에도 경기 침체 안 오고 내후년 말에도 안 오고 그 다음 해 말 정도 돼야 올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실적이 깨지지 않는 한 지금 미국의 S&P 500이 적어도 20%의 ROE를 창출해내고 있고 나스닥이 적어도 22%의 ROE를 창출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배당을 빼더라 하더라도 지수 대비로는 연간 단위로 15%씩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내년 초까지 올라가고 또 그 다음 한 해 또까지 또 15% 이상 올라가고 또 그 다음 한 해 또 15%씩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장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가 2024년 상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 이렇게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도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우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은 것을 그대로 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일단 그 두 가지 시나리오잖아.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상승하다가 내년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제 급락하는. 네. 그때 가서 이제 정리를 하자. 네. 경기 침체 오는 걸. 네. 근데 일단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네. 아마 보통 9월, 10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겠냐. 이미 경기 침체는 시작됐다라고 올해 보는 9월이요? 분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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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전 뭐 거의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그레시브 하신 분들이고, 지금 사실 뭐 요즘에 언론이나 뭐 거의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 보시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소수 의견이면은 그럴 수 있어. 이거 뭐 조심해 이런 생각이 더 커지는데 근데 시장 참여자 모두가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아는 거는 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데이터로는 네. 이게 헷갈리는 거라. 그렇죠.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저랑 똑같이 불리시했죠. 예.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게 뭐예요? 근데 올해 연초가 저희가 불리시했지만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상반기 안 좋을 거다. 계속 그 얘기 해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다 불리시했었고,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 이 추세가 안 사라진다고 생각하냐면 저희는 운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는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상방량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상 우리가 헤지펀드가 아닌 이상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막아내고 수익률을 돌리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고객들이 저희를 믿고 돈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올해 연초에서 1월, 2월, 3월, 4월은 계속 수익률이 올라갈 수 없었죠. 계속 빠지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5월 달에 들었으면서 5월 달에 수익률이 급반등을 했어요. 저희가 수익률 숫자는 얘기 못 하는데 거의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한 달 만에 회복하는 게. 네. 그리고 또다시 6월 달에 그 올라간 폭을 거의 한 3분의 2 이상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요때입니다. 그죠? 5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 살짝 올라갔었을 때 이때 수익률이 왕창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요 올라간 폭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빠지는 거는 훨씬 더 빠졌죠. 근데 저희의 종목들은 덜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요 고점을 뚫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요,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이 고점을 뚫고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5월, 6월, 7월 달 수익률이 그러니까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인데 두 자릿수도 거의 숫자를 이야기는 못 하는데 왜 못해? 하면 되지. 아무튼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못해? 어느 정도로 얘기할 수 있냐면 네. 연초 수익률 이때 수익률 네. 이때 수익률을 다 커버했어요 벌써. 이게 무슨 얘기냐? 지수는 저렇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 좋은 종목, 좋은 업종, 셀렉션만 잘 해놨으면 그거 다 방어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알파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장 방향성 투자가 아니라 좋은 종목을 골라내고 좋은 업종을 골라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빠듯하게 해놨으면 이런 이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올라갈 때 그 하락장을 다 되돌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을 때는 이건 대세 하락장이 아니에요.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면? 네. 대세 하락장은요, 그런 좋은 종목들이 더 빠져요. 아. 그러니까 계속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 대세 하락장이니까 시장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고 좋은 종목이 제일 거래가 잘 되니까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릴 만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피츄레이션 또는 대세 하락장, 정말 대폭락장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지난 3개월 동안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번 8월 달도 똑같아요. 지금 5일밖에 안 지났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빠지는 듯 하다가 수요일로 확 당겨요. 그리고 또 살짝 빠지는 것 같다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종목이 아웃퍼포먼스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시장을 대세 하락장의 초입이다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거 하나는 인정하시는 거군요. 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단지 그게 내년 상반기일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아니요, 내년 상반기 안 오죠. 한참 뒤에 오죠. 그러니까 먼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해는 안 온다. 무조건 저희는. 올해는 아닌다. 네. 그럼 내년에도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온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온다.
아, 상반기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때 팔자는 경기 얘기? 침체가 오면 그때부터 파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경기 팔아야지. 침체 6개월 전에 파셔야죠. 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주식을 정리해야 되는 그때 가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시그널들이 보인다면은 그때 지분을 처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한 5, 6개월 지나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진짜 2, 3, 계속 빠지는 3, 40% 빠질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가능성에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 올 확률이 그렇게 높으냐?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연준의 지금 정책, 금리 인상 스탠스라든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여러 조치들이 효과적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연착륙할 것이고 말씀하신 그런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단 실패했을 때 이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아니면 잡히지 않고 그래서 더 강력한 그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는 취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통 제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했던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과 시장의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 차가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래서 지금 0.37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과거에 이게 닷컴 버블 붕괴됐을 때 여기 보이시죠? 이게 파란 선입니다. 이게 파란 선. 이때도 갑자기 잘 버티다가 살짝 찍었다가 버티다가 훅 빠졌어요. 이 훅 빠지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10년 마이너스 3개월도 훅 빠지고 요게 일어나니까 이제 대폭락장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졌으니까 아 이거 봐라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3개월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네. 예. 10년 만에 3개월도 쫓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살짝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와서 한 0.2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미 찍었다고 칩시다. 이미 찍었다고 쳐요. 그러면 보통 보면 여기 찍었고 다 찍고 나면은 다 경기 침체가 오죠. 이 회색 선이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입니다. 찍고 나니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찍었다고 치면 곧 경기 침체가 오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숫자화 시켜보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1989년 5월달, 또 1998년 9월달, 2006년 1월달, 2019년 3월달 이게 다 저희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뒤에 얼마 안 지나고 나면 경기 침체, 그죠? 경기 침체가 옵니다. 1년에서 네, 보시면은 뭐 1년 2개월, 뭐 2년 훨씬 넘게.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3년, 그죠? 여기 또 거의 뭐 한 1년 좀 1년 좀 안 되게, 그죠? 요렇게 일어나는 게 경기 침체고요.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 일어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릴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죠? 보시면 더 빨리 오는 예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단기 금리차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역전이 되고 나서 얼마가 지나면은 하락장으로 변하느냐 했었을 때 보시면 14개월, 18개월, 21개월, 9개월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평균값은 16개월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1년하고 4개월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이 경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다고 쳐요. 그냥 아직 20bp 정도 남아있지만 쳤다고 하고 그러면 8월 달에 됐다고 칩시다. 여기서 1년 더하면 내년 8월 거기다가 4개월 더하면 내년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년 말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좀 마음 편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뭐 내년에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러면 뭐 이제 1년 정도,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그거 다 뭐,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뭐 거의 목까지 온 건데, 그 머리까지 얻어내려고 그걸 들고 그렇지. 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왜 그러냐면, 시장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면 과거에 그 16개월 사이에 얼마나 오르냐면 S&P가 27% 오르고 나스닥이 18% 올랐어요. 이게 제일 작게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던 닷컴 버블 때는 41% S&P 오르고요. 나스닥이 285% 올랐어요. 와, 엄청 올랐네. 그리고 2006년에서 2007년 요 사이클 때는 29%, 40% 올랐어요. 네. 30%, 40% 올랐어요. 그럼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지금부터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못 버팁니다. 20%만 올라도 사람들 또 막 아니 안 파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살려 그런다니까요. 지금 막 다들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 그러면. 근데 막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20%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사요. 그러니까 그런 엇박자를 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수익률이 안 좋았던 올해가 4월 말 5월 초예요. 네. 5월, 6월, 7월 달에 저희가 환매가 제일 많이 됐어. 안 좋을 때니까. 예, 안 좋을 때니까. 근데 저희가 전체의 투자 금액의 저희가 AUM이 지금 한 900억 정도 되고 환매가 한 30억이 났어요. 그러면 한 3% 정도가 빠져나갔죠. 근데 그 3%가 한 달마다 1%씩 빠져나갔다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 6, 7월 달이 수익률이 제가 운영하던 거의 3년 중에 제일 높아. 그게 안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버텼기 때문에 또 다시 올라갈 때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은 올라갈 때 쫓아가고 네. 내려가면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거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손을 잡아서까지 제발 환매하지 마십시오. 진짜 후회하십니다. 라고 해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30억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지금 다 때리고 있거든. 지난 3개월 내내 그 소리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세 폭락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들 막 패닉해가지고 다 던지신 거예요. 그런 질문을 제가 거의 한 수백 번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드리고 제 30년의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갬블링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이 지금 여기 보여드렸던 이 장단기차 역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팔아버리면 나중에 또 실수하신다라는 거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